그 다음에 일반 중개 계약이 나오고 전속 중개 계약이 나와요. 예, 지금 성공한까지 해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야 될게요. 우리 중개 계약이라는 거. 중개 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하고 누가고 중개의뢰인하고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 중개계약인데, 중개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예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죠. 그러면 중개의뢰인도 종류가 몇 개 있더라? 2개 있죠. 권리 취득 중개의뢰인, 권리 이전 중개의뢰인. 그러면 중개의뢰인, 지금 중개계약은 22조, 23조 두 가지가 있는데,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 여러 있잖아요. 여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왜 일반이냐면 일반적이니까. 그죠? 보통 중개계약이라고 불러요. 같은 말로.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이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딱 정하잖아요. 그게 뭐야? 전속 아니면 성점이에요. 한 사람을 위해서.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 전속 중개계약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몇 개? 두 개. 근데 두 개 차이를 보면 일반 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 보편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 중개 방식이 뭐겠어요? 일반이에요. 일반. 전속 중개계약은 그런 거 있죠. 김 소장한테만 나가 딱 물건 맡긴 거야. 알아서 팔아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속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다 주변에 다 알립니다. 지금은 뭐 몇 개가 없으니까 다 알려도 지금 그죠? 그래서 그래 가격이 얼마면 되겠노 물어보잖아. 지금 물어봐야 집을 내놓으면서 얼마나 지금 내놓으면 되겠노? 할 사람이 있어요. 그죠? 가격을 다운시킨다고 오진 않아요. 그냥 가격 이제 매수자가 나타나면 그때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인기가 별로 좋진 않아요. 어쨌든 일반 중개 계약은 대답하시면 돼요. 법정 중개 방식이다. 법정 중개 방식입니다. 공인중개사법 22조 있어요. 그리고 일반 중개 계약에 대한 서식이 있죠. 이게 명칭이 일반 중개 계약서야. 그러면 법정 서식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법정 중개 방식이고 법정 서식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되어 있냐면 교재에 보면 그 39페이지 있죠. 39페이지에 박스 보이는 일반 중개계약 박스, 거기에 국토교통부의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이라고 있죠. 법정 서식이에요. 근데 대통령령이 한번 보시겠어요? 대통령령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줄거 봐요. 권장할 수 있다에다가 줄을 잠깐봐요. 권장할 수 있다라는 말은 그 일반 중개계약서라는 서식을 써야 돼, 안 써야 돼? 안 써도 된다. 쓰면 좋겠다 이 말이죠. 권장사항이. 그래서 법정 서식은 있는데 사용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일반 중개계약에서 앞으로 시험 칠 때까지 기록이 다 해야 돼요. 일반 중개계약은 법정 중개 방식으로 법정 서식을 정하고 있으라. 사용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답니다. 간단하죠? 제 수업은 제가 되게 계속 막 복잡하게 덜 붙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하면 돼. 간단한 명상이 아니죠. 원래 거짓말은 주저리 됩니다. 진실은 간단한 명하죠. 그러니까 아닌 걸 꿈이라 하니까 이게 신문도 보통 보면 긴 게 보통 답이에요. 특히 길거나 특히 짧거나 이런 게 보통 거짓 정답인 경우가 많아요. 자, 어쨌든 모르면 3번 찍을 이런 거 아니라 했죠. 제가 어떻게 했다? 세야 돼. 1번이 몇 개인지, 2번이 몇 개인지, 3번이 몇 개인지. 그래서 뭐라고 애매할 때는 뭐 찍어야 된다? 작은 걸 찍어야 돼요. 모의고사를 그래 찍으면 큰일 납니다. 진짜. 모의고사는 개수를 안 맞추기 때문에.
제가 내는 문제는 다 맞춥니다. 개수가 정확하게 맞춥니다. 1번 8개, 2번 8개, 3번 8개 이렇게 맞추기 때문에. 자, 일반적이 됐죠? 그러면 이제 전속 중개는 전속 중개 계약. 일반 중개 계약은 이것만 보시면 돼요. 딱 저 줄. 지금 뭐 교재에 막 설명이 있는데 안 해도 돼요. 넘어가고. 페이지 40페이지 보십시오. 전속 중개 있습니다. 자, 전속 중개 계약은 1번 보십시오. 제목만 갈아도 돼요. 중개 의뢰인은 해가지고요. 보고 있습니까? 네. 처음에 수업 들으실 때는 잘 따라오는 게 그죠? 공부 잘하는 겁니다. 전속 중개 의뢰인은 특정한 기업 공인 중개사를 정하여 그 기업 공인 중개사에 하나여 당해 중개 업무를 중개하도록 하는 전속 중개 계약을 다음 줄 거예요. 체결해야 된다, 할 수 있다. 네. 상식적으로도 체결할 수 있다라고 아시겠죠? 왜? 전속 중개 계약이 만약에 의무라면 일반 중개 계약 지금 위협한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이죠, 되게. 다 알려는 게. 근데 전속 중개 계약은 그러니까 의무다 아니다. 아니다. 이미 규정에 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1번에 이왕 적은 김에 전속 중개 계약에 체결된 제목 여기다가 가능이라고 딱 달아봐요. 한번 다른 거 연습하는 거죠. 전속 중개 계약은 체결해야 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체결 의무가 아니고 가능입니다. 그 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기간은 봐봐요.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거 되죠. 그럼 전속 중개 계약을 맺었을 때 5개월을 할 수 있을까? 네. 있을까 없을까? 네. 그럼 2개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네 맘이지. 됐죠? 정함이 없을 때는 뭐라고? 대충 원칙은 뭐라고? 3월이에요. 3월인데 그 이상도 그 미만도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죠?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줄이는 거예요. 말.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전속 중개 계약은 체결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3월 원칙이죠. 3월을 원칙으로 하되 뭐가 우선한다? 당사자 간의 약정이 우선한다. 틀리면 이래요. 3월 원칙 약정 우선이래요. 제목은 다 맞으면 됐죠? 3월 원칙 약정 우선. 그 다음에 자 3번 기업 공인중개사의 의무입니다. 전속 중개 계약은 체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봐봐요. 전속 중개 계약은 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다만 체결했잖아요. 그죠? 체결하게 되면 이제 의무가 주어져요. 몇 개? 봐봐요. 그러면 출발에 2개죠. 그죠? 체결하게 되면 2가지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체결하게 되면.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서식인 전속중개계약서를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서는 표준 서식이죠.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서식이라는 말은 법정 서식이다, 표준 서식이다, 별지 서식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 놨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걔 내용 모르고 한번 생각해봐요. 표준 서식은 법정 서식이죠. 그러면 그 전속중개계약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개공하고 의뢰인이 임의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속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라 그랬어요. 그냥 만드는 서식이라서 법정 서식이야. 법으로 정해놨죠 말 그대로.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서 안의 내용은 그 개공과 의뢰인이 임의로 바꿀 수 있었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공과 의뢰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서식 내용은 전속중개계약서라는 서식 안에 있는 거예요. 서식에 없는 내용이야. 없는 내용이야. 전속중개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고? 약정할 수 있어. 뒤집어서 말하면 전속중개계약서 상에 규정된 내용은 약정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들었죠? 처음 듣는 인식 중요해요. 들었죠? 그 다음에 사용해서 작성해야 되고 당해 계약서를 몇 년간? 3년간 보존해. 보통 적당하다는 게 몇 년이라고? 3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용 작성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것도 공식이에요.
공식이에요. 말을 그래서 이렇게 해요. 서식 관련 위반은 업무 정지다. 이렇게 항상 이게 공식처럼 이렇게 붙여요. 서식 관련 위반은 업무 정지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서식은 전속 중개 계약서 있죠. 전속 중개 계약서와 관련된 위반을 했어. 제재는 뭐겠어요? 업무 정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확인 설명을 하게 되면 소장이 확인 설명을 하게 되면 설명한 내용을 서면화 시켜요. 내가 뭘 설명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서면화 시킨 게 이름이 명칭이 뭐냐면 확인 설명서예요. 그러면 확인 설명서에 관련된 위반은 제재가 뭐겠어요? 업무 정지예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았어. 제재가 뭐겠어요? 업무 정지예요. 확인 설명서에는 개공이 서명 및 날인해야 되거든. 안 했어. 제재가 뭐겠어요? 업무 정지예요. 보존해야 되는데 3년간 보존해야 되는데 3년간 보존을 안 했어. 제재는 업무 정지예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 제재가 뭐겠어요? 업무 정지예요. 이해하겠다는? 그러니까 서식,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서식인가? 서면 약식이지. 서면 종이조아리. 서면 관련 위반은 뭐라고? 업무 정지다. 공식적으로 다 기억해야 하셨죠? 요렇게 딱 저분이 긴 머릿속에 인식 딱 하고 계시고,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요. 전속 중개 계약서라는 법정 서식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되고 작성해야 되고 보존하여야 한다요. 금방 했으니까 몇 년간 보존하라고? 3년간 보존해야 돼요. 그러면 이 의무잖아, 의무. 의무는 위반에 따른 제재가 따라와요. 의무를 위반해서 제재는 뭐라고? 그렇지, 업무 정지지. 여기 좀 업무 정지예요. 나온 게 왜 있냐고 업무 정지가 돼요. 그러면 봐봐요.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는 거 몰라. 기업공인중개사 위반했잖아요. 기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하게 되면 등록관청 있죠? 등록관청이 뭔지 알죠? 등록관청이 개공한테 행정처분을 할 수 있어요. 행정처분은 개공한테 행정처분은 등록관청밖에 못해요. 그러면 등록관청이 개공한테 하는 행정처분이 뭐냐면 등록 취소 있죠?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예요. 그런데 등록 취소는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게 있고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 하는 것은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할 때, 즉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업을 하면서 위반해가지고 받는 제재가 아니라 했어요. 절대적 등록 취소는 원래가 근원적으로 안 되는 것들을 이해해서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직업이 뭐지? 주목 쓰는 직업 해결사. 저 연사동 옆에 뭐죠? 양정이죠. 그래서 시험 소중을 만들었다니까. 해결사 양정이 부대거든요. 그게 등록 취소해야 되나요? 해결사가 뭐냐면 법인이 계산했어. 개인이 사망했어. 결격사가 맛이 갔어. 중개업하면 돼, 안 돼? 안 되면 바로 가야 돼. 그죠? 그다음에 공인회사법에서 무조건 금지하는 얘기했었죠. 이중소속, 양도, 대여, 걸리면 날아가요. 너의 자격증을 빌려가지고 자격증을 위조 변조했죠. 자격증을 변조해가지고 등록했어. 부정한 등록이에요. 날려야 돼, 안 날릴 때? 날려야 돼.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절대적 등록수는 중개업을 하는데 뭘 위반해서 뭘 받는 이게 아니고 근원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에요. 업을 할 수 없는 조건들이에요. 그것들은 무조건 날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개업 하면서 받는 제재는 두 가지. 뭐라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하고 업무 정지 두 개밖에 없어. 그렇죠, 지금?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의무가 몇 개 주어진다고? 두 개가 주어져. 근데 하나는 서면이죠. 서면 관련 위반의 제재가 뭐라고? 업무 정지야. 똑같은 제재가 아니라면 얘는 뭐겠어요? 이거는 위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상치가 돼야 돼. 뭔 말 알겠죠? 제가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 정지다라고 기준을 잡는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제재가 아니라면 하나는 나머지는 뭐가 된다고? 단적으로 상치라고, 절치는 아니라고. 이걸 아셨죠? 이건 그런 식으로 안 되는 거니까. 이해됐죠? 기준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서면 관련 위반, 전속 중개 계약서 관련 위반, 업무 정지다.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위반한 문제는 상시예요. 그 두 번째 위반을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개공의 의무 해가지고 있죠. 네, 두 번째 봐봐요. 이번에 기업 공인 중개사는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때는 자 밑에 정보를 공개하거든요. 정보 공개는 빨리 할까요? 신중하게 해야 될까? 그죠? 개인정보보호법 해가지고 정보 공개가 잘못되면 대단히 사실은 굉장히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며칠이라고? 사무소 설치,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사무소 설치와 신중을 기할 때는 7일 하셨죠? 그리고 이미 결정된 사항, 변수가 없거나 신속을 기할 때는 지체 없이를 쓴다고 했어요. 표현을, 기간을 일단. 그래서 며칠이라고? 7일 이내요. 그 다음에 딱 컷 하시고 정보망 또는 보입니까? 일간신문에 컷 잘라요. 정보 공개 방법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그죠? 2개. 둘 다예요?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니까 또는 데다가 동그라미. 이걸 이렇게 바꿔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이렇게 나와요. 둘 다입니까? 둘 중 하나입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 그리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정보 공개 의무죠. 자, 그래서 정보 공개 의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다만 뭐입니까?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럴 거 봐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답니까? 공개해서는 안 된답니까? 안 된다. 정보 공개 금지입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기억할 거 첫 번째 정보 공개 의무 위반은 제재가 뭘까? 상시라고 상대적 등록 취소라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 자 정보 공개는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서는 안 된다. 반드시 아니죠. 그러니까 비공개입니다. 비공개 요청 시 공개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공개 금지입니다. 정보 공개는 의무사항이지만 아셨죠? 반드시 이행할 의무도 아니다.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여기 공개 금지잖아요. 이걸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딱 나와요. 금지 의무는 되겠다. 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셨으니까 정보 공개 방법 있죠? 공개 방법이 몇 가지예요? 공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정보망하고 일간신문인데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 그래서 여기 또는 합니다. 이게 포인트가 되고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자, 세 번째 공개 내용입니다. 정보 공개 사항인데 이거는 자 뒤에 일단 두시고요.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전속 중개 계약의 개공이 대상물을 공개한 때죠. 이미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오픈이 된 거예요. 정보가. 그러니까 이제 이미 오픈되었으니까 그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려줘야 돼요. 언제? 가급적 빨리. 이제 오픈됐으니까. 그 다음에 3번에 문서 동그라미. 구두로 알려줍니까? 문서로 알려줍니까? 문서입니다. 전속 중개 계약과 관련된 경우에 구두로 하는 경우가 없어요. 문서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가보시면 개공은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자, 줄 거죠? 2주에 1회 이상 줄 거고 이건 최소한 2주에 몇 번? 한 번 이상은 이 말이죠. 2주마다니까 2주에 최소 한 번 이상입니다. 2주에 한 번 이상입니다. 역시 구두로 합니까? 문서로 합니까? 문서입니다. 그 다음에 자 공개할 정보 내용 있죠? 거기서 자 2번 봐봐요. 2번에 공개 내용에서 딱 기억하실 건 두 가지예요. 인적사항은 공개해라 하지 마라. 그죠?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인적사항은 공개 금지입니다. 제가 로또 복권을 보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여부를 알려줄까 보다.
예전에 그 주택 복권 아세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이런 거 있었잖아. 아 이걸 안다는 말은 나이가 꽤 된다는 얘기야. 정부 모르죠? TV에서 안 봤지? 본 기억 없죠? 봤어? 네. 봤어? 꽤 되는데 그럼 나이가? 나이가 별로 안 돼 보이는 거야? 예전에 그 진짜? 땡해가지고 할사단라는 뭐 유명한 연예인 정신 오가지고 쏘고 그랬는데 그때 1억 돼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1억 옛날 1억일 때 당첨돼가지고 그 한 바퀴를 있잖아요. 그 돈 당첨됐는데 그 되면 동네방에 똥파리 다 올립니다. 사회기관은 다 오고요. 복지기관 또 어디 듣지도 못했다 무슨 뭐 단체 다 와. 내 나라고. 돈 몇 개나 고좀 떼내요. 내 나라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도망갔어요. 결국 나중에 또 집에 들어오니까 500만 원 빚졌어요. 피해 당기다가 1억 당첨받으면 1억 받는 게 아니잖아. 그죠? 뭐 주고 뭐 다 떼고 나면 대략 한 30그 뗄 거야. 부당이 되는 거예요. 불로소 되는 거. 얼마? 그러니까 한 30% 뗄 거야. 그래가지고 그 떼고 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들어오니까 결국 500만 원 빚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확천금 돼가지고 잘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그렇대요. 이게 어느 분 얘기로 평생에 쓸 복을 땡겨준대요. 그러면 그 뒤에는 좋을 리가 별로 없대요. 그래서 일확천금 되는 게 꼭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에 그 통계 있죠. 그 뭐 몇 조 된 사람 있잖아요, 이번에. 근데 그거 됐는데 결국 그 잘 사는 사람은 지금까지 두 사람인 것밖에 없대요. 그 두 사람이 잘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그 동네 가면 그 사람 부부 이름을 딴 그 거리가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그마한 그 타운인데 그 상당히 꽤 많았나 봐요. 돈을 갖다가 기부를 해가지고 그 도시 있잖아요. 오래된 도시니까 그 이제 조용한 도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하수관 있잖아요. 이거 수도관. 배관 있잖아요. 밑에 지하에. 그걸 다 교체했대요. 그리고 뭐 자기 그래서 그 피념하게 해가지고 자기 그 부부 이름을 딴 그 거리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물 쓸 때마다 그 깨끗한 물에 넣으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서관을 줬대요. 그 돈을.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쓰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이분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어딜 가도.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사람하고 하여튼 뭐 대부분이니까 그냥 두 사람이 자기 일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뭐 이렇게 치는 써가지고 쓴 게 아니라 근데 이런 식으로 써야 그 돈에 갇혀야겠죠. 돈 되는 이유가 있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인적사항을 영어로 알리는 걸 싫어해요. 그 사촌도 빼앗죠. 맞죠? 인적사항은 공개 금지입니다. 그리고 그게 보면 자 7번을 봐요. 중개 대상물의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 되어 있죠. 그러면 거래 예정 금액과 공시지가는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1번부터 7번까지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 청구망 또는 일간 신문에다가 공개해야 될 내용이 7개예요. 7가지. 아셨죠? 그러니까 거래 예정 금액과 공시지가는 공개해야 되는 거죠.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뭐라고?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공개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 말이죠.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제 전속 중개 계약이 딱 나오는데 임대차라는 말이 나오면 아 공시지가라는 걸 찾는구나 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전속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거래 예정 금액은 공개해야 되는데 거래 예정 금액은 해야 됩니다. 임대차의 경우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 뭐야? 공시지가예요. 그래서 공개딱 내용에서 기억하실 건 요거 두 개는 봐야 돼요.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마라. 공시지가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 하는 거 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중개 의뢰인은 또 어떤 의무가 있냐거든요.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보니까 전속 중개 계약에 자, 줄 거예요. 유효기간 내에 줄 거죠? 그러니까 자, 유효기간 내에 이런 거죠.
기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갑이 있고 A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뭘 맺었어요? 전속중개계약을 맺었어요. 맺었는데 A가 누구한테 중개를 전속중개계약 맺었죠, 그죠? 맺었는데 개공 을한테 또 뭐 했다고? 의뢰한 거예요. 지금 중복 의뢰한 거죠? 이러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죠? 이렇게 의뢰할 것 같으면 전속중개계약이라는 의미가 없지. 그죠?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공한테 뭐 했다고? 의뢰했어. 의뢰했을 때 A는 갑한테 위약금을 줘야 될까요? 줘야 될까? 항상 이 공인중개사법을 수업 덮쳤을 때 머리에 전제를 듣게 했어요. 거래 없이는 한 푼도 없어요. 뭐 없이는 없다고? 거래 없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응? 거래 없이는. 즉 계약이 체결 거래가 안 되면 아무리 개공이 노력을 기울여도 10원 한 개도 챙겨줬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 X 아셨죠? 한 푼도 청구 못해요. 지금 의뢰했죠? 거래돼서 안 됐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개공 을이 소개한 D라는 사람과 A하고 사이에 뭐가 됐다고? 거래가 되잖아요. 거래가 되면 A는 갑한테 위약금을 줘야 돼요. 그리고 A는 개공한 을한테 뭐 보수를 줘야 돼요. 이해합니까? 네. 뭐가 되기 때문에? 거래가 되니까. 아셨죠?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뭐 없이는 없다. 거래 없이는 한 푼도 청구할 수 없다. 이걸 다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도 이게 빠지거든요. 의뢰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가 된다고? 거래가 됐을 때. 요겁니다. 이게 1번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에 유효기간에 줄 거죠. 그 다음에 의뢰 동그라미 했죠. 그 다음에 거래 동그라미 하면 위약금이죠. 뒤에 뭐가 따라와 있다고? 거래가 와집니다. 거래한 경우에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역시 유효기간 내에다 줄을 닦아봐요. 자, 이런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공갑이 A라는 사람으로부터 전속중개계약을 맺었거든요. 맺고 B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시켜준 거예요. 아셨죠? 됐습니까? 소개를 시켜줬어요. 이렇게. 소개시켜주더니 이 A라는 사람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냐? 원래 여기 세 사람이 앉아있죠? 지금 몇이 앉아있어? 둘이 앉아있죠? 여기 개공을 마고 배제를 하고 배제했어요.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지금 가발약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금방 했죠. 무엇이는 없다고. 우리 없이는 얘들끼리가 계약을 하러 왔다가 눈이 맞아서 따로 한 거야. 커피를 마시러 한 거야. 거래를 하러 한 건 아니야. 알겠죠? 계약금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잘 보셔야 돼. 계약서를 냈어. 그 다음에 각 찍었어. 그러면 이제 계약금 청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배제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배제하고 뭐 됐을 때 거래되었을 때. 그렇죠?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유효기간에 소유받은 상대방과 개공을 하고 배제 동그라미 하시고 뒤에 보다 거래까지 동그라미 해야 위약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3번에 가보시면 자, 이 역시 유효기간에다 줄을 닦거든요. 개공 갑이 있고요. 이 의뢰인 A가 있어요. 이렇게 전속중개계약을 맺었어요. 맺었는데 이 전속중개계약은 있잖아요. 의뢰인이 자기가 발견한 상대방하고 거래하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 있어요. 이제 땅을 사는데 저 산천 꼭대기 있잖아요. 그죠? 지선 밑에 산천 꼭대기 거기 가다 보면 그 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3,000평을 사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뭘 지을 거냐면 펜션 같은 거 지을 거야. 그래서 3,000평을 사겠다고 거래를 받아가지고 전속중개계약을 딱 맺었죠. 그죠? 그래서 이 애가 그랬어요. 이 소장님한테만 오픈하는 분이니까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땅을 3,000평을 의뢰했어. 그래가지고 땅을 보러 오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가야 되죠. 그래서 차를 타고 가야 되가 아닙니까? 뭐 한 발이 하자 이러면서
그래서 한 마리 알죠? 예. 쭉 가서 기름값 써가면서 가서 땅만 보고 그냥 오나 뭐든 그냥 먹으니까 밥도 먹고 그죠? 그래갖고 갔다 오면 돈 10만 원 깨졌어. 그랬는데 이게 저 땅이 뭐 괜찮다고 소문이 났는데 자꾸 의뢰가 들어와. 땅 보고 싶다고. 그래서 한 세마다 되거든요. 돈 30만 원 깨졌지? 30만 원 깨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갔다 오면 하러 가요. 일단 나가면 중개사무소 중개할 때 외유를 하기가 참 쉽습니다. 지금 제가 아시는 소장님들 보니까 날이 그때 좀 좋고 하니까 갑자기 있잖아요. 전화가 와. 이제 제가 교수님 그럼 뭐 이렇게 반가운 척을 해요. 반가운 척이 아니라 반가워요. 그래서 막 해요. 그래서 뭐 어디 지내니까 제주도에요 그런 거. 왜 가냐면 갑자기 아침에 오픈에 사무실 문을 열었는데 기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한숨 맑고 그러대요. 그래서 보통 여러 사람 가면은 시간이 안 맞잖아요. 근데 두세 사람 가는 거는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또 갑자기 나오는 비행기 표가 있거든요. 저가 한 번 있잖아. 8,000원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마음 먹고 둘이서 있잖아요. 제주도 가요. 둘이서. 제주도 가지고 막 신나게 막 자랑하고 들어가는 거야. 좋겠네요. 그럼 수업하는데. 그러니까 막 이러다가 이분들이 왜 제주도에 차비라도 누워 있잖아요. 그래도 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무실 앞에 붙어 있어요. 안내 중. 이렇게 어디 가자. 뭐 놀러 갔는지 땅을 보러 가요. 그러니까 제주도 땅 보러 갔대. 자기 말로. 그래서 땅도 보고 그냥 회사에서 뭐 애원이나 저것저것 하고 커피라도 마시고 라면 한개 먹고 있다가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딸 3,000평을 소개시키달라고 해서 30만 원 쏘고 있는데 갑자기 A라는 사람이 지나간 거야. 사장님, 죄송해요. 저 아는 분이 땅 산다해서 그냥 팔았어요. 이런 거. 그럼 얘가 뭐 이런 거죠. 돈은 돈대로 쳐쓰고 하나도 무조건 받은 것도 없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전속중개계약은 그걸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 인정해요. 직접 그래라. 그러면 A는 개공가한테 보수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아셨죠? 그러면 개공가는 어된 거죠? 돈만 쓰고. 이러면 누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은 전속중개계약을 지향하거든요. 결국 가고 싶은, 나중에 지향하고 싶은 게, 정착시키고 싶은 게 전속중개계약이에요.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경우에 개공가압이 지불한 비용 있죠. 비용 썼을 거 아니에요. 지불한 비용을 법정보수의 최소한 얼마? 50% 안에서는 보전해 주겠다는 거야. 손해는 안 봐야 되니까. 최소한. 아셨죠? 그래서 거기 보면 있어요. 직접 의뢰인 유효기간에 의뢰인이 스스로 확인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끊어요. 중개보수의 따랐죠? 중개보수를 주는 게 아니죠. 50%에 잘라요. 50%를 주는 게 아닙니다. 뒤에 범위 S가 포인트예요. 법정보수의 50%의 범위 S. 최대가 얼마나 되겠죠? 50%입니다. 최대가. 시험에 실제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중개보수를 지불한다. 중개보수의 50%를 지불한다. 틀리죠?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쭉 가봐요. 밑에 비용이에요, 위약금이에요? 비용이 오라면 그렇죠? 그렇게 바꿔요. 비용이 아니고 위약금을 혹은 보수를 지불한다 이렇게 나와요. 들었습니까?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은 체결해야 돼야 할 수 있어요. 여기 들어봐. 전속중개계약은 체결할 수 있다. 체결하게 되면 의무화 주어지는 몇 개 있더라? 2개가 있더라. 그죠? 2가지가 있고 하나는 서식 관련 의무고 하나는 정보 공개 의무다. 서식 관련 위반은요? 업무정보고 정보 공개 의무 위반은 당연히 상치고 정보 공개는 반드시 해야 된다? 아니죠? 반드시는 아닙니다.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니까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안 된다죠. 비공개청 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해서는 안 된다.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정보 공개 방법 몇 개 있더라? 2개. 둘 다 둘 중 하나.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몇 개 있더라? 7개 있어요. 7개. 여기 7. 아시죠?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적사항은 공개해 하지 마. 하지 마라.
공시지가는 해야 되죠, 원래? 네. 원래 해야 되죠? 네. 근데 임대차의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최소한 여기까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적어두고. 자, 그 다음에 42페이지. 정보망 갑니다. 정보망에 보니까, 거래정보 사업자에 지정되어 있죠? 정보망은 지금 딱 보신 이거예요. 정보망이에요, 정보망. 이건, 사설 정보망하고 달라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서 운영되는 정보망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는 두 개밖에 없어요. 협회에서 한국 공인회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한방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정보망은 일반 무슨 지역마다 있죠. 해운대도 있고 다 있는 그런 정보망, 사설 정보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정보망에서 딱 기억해야 될 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인데 거기 본문에 보니까 주어가 뭐예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달라요. 자, 중요합니다. 정보망에서 누가 라는 자리에 오시는 건 국토교통부 장관밖에 없어요. 됐죠? 누가 그러면 국장이에요. 그러니까 시도지사라든가 등록관청이 정보망에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X예요. 됐죠? 그 다음에 기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크잖아요. 정보망을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개공들끼리예요. 그래서 기업공인중개사가 이용하는데 시험 지문에 의뢰인이라든가 일반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X입니다. 요거 개공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2번에 보니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 있죠. 여기다가 국 해봐요. 국토교통부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고인정 있었죠. 고용인 인장 정보망은 세부적인 내용이 어디 있더라? 국토교통부령에 있어요. 국이에요.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X입니다. 고용인 인장 정보망은 대통령령이라는 자체가 나옵니다. 예,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그리고 거기 숫자 보이시죠? 이것은 나중에 다 기억해야 되는 건데 한번 입에만 붙여보면 자, 잘 보세요. 그냥 1번에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 줄 닦고요. 부가통신사업자 그렇죠? 부가통신사업자 그랬는데 이거 법인이에요? 개인이에요? 법인이에요? 개인이에요? 부가통신사업자 돼 있죠?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무 말이 없다는 말은 법인, 개인 다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부가통신사업자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법인인 부가통신사업자로 이렇게 되는 거였어. X입니다. 법인, 개인 다 상관없이 그냥 부가통신사업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 500 동그라미 저도 찾았어요. 500 2 동그라미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 동그라미 했죠? 502, 30 그 다음에 정보 처리 기사에다가 줄을 긋고 기사 긋고 1 동그라미 정보 처리 기사입니까? 기능사입니까? 기사죠? 몇 명입니까? 한 명이죠? 자, 공인중개사 줄다 끄고 공인중개사입니까? 기업 공인중개사입니까? 공인중개사입니까? 1 동그라미 됐죠? 자,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입에다 붙이면 돼요. 자, 500, 2, 30, 1, 1 이렇게. 나중에는 100 이렇게 할 거야. 500이 31일 찾았죠? 무슨 말인지? 전국적으로 가입한 개공의 수가 500명,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맞죠? 정보 처리 기사 1명, 공인중개사 1명 이렇게 500이 31일 이렇게 숫자 누구니까요? 2, 2 이렇게 32, 20으로 바꾸고 이렇게 500이 31일 입에 붙었죠? 500이 31일 다 해보면 입에 쫙 달라붙어요. 술만 입에 딱 붙는 게 아니고 딱 붙어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정보망 가입자가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누가라는 자리에 올 수 있는 뭐가 겠다고? 네, 국장밖에 없어요. 국장이 정하는 역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할 것 돼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지정 절차 있죠.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출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가보십시오. 이번에 누가? 그렇죠. 국장은 지정서를 교부하죠. 며칠입니까? 죽어요. 지정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약출다 굽고, 지정 신청 받으면 며칠 이내에 결정한다? 30일 이내에. 그 다음에 3번 가셔가지고 자 지정 받은 날부터 3월 줄을 긋고 운영 규정을 정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누구의 승인입니까? 네, 누가라는 자리는 국정받겠어요. 그 다음에 4번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줄을 딱 긋고 정보망을 설치 운영을 해야 됩니다. 설치 운영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에 줄을 닦고 취소할 수 있다에 줄을 닦아서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재량 취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정 취소라는 말이 나오면 어떤 경우든 취소해야 한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있습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되네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정보망이 있다고 하면 누가? 국장이. 누가 이용한다? 개공들끼리. 그죠?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부 운영에 있다.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지정 요건은 531일. 아셨죠? 그리고 자 지정서 교부합니다. 며칠? 30일 내에. 운영 규정에 승인을 받죠. 몇 월입니까?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몇 년입니까? 1년 내에 설치 운영한다까지. 정보망도 이게 다예요.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답은 찾아져요. 뭐 다른 건 모르면 이런 거 하면 되지. 들었죠?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의 임무해가지고요. 자, 정보망을 운영하니까 가장 중요한 위반이 뭐겠어요? 정보 공개와 관련된 위반이에요. 정보 공개와 관련된 위반이에요. 그래서 봐봐요.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에 1번에 보니까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거래정보사업자. 그래요. 거래정보사업자가 누구로부터 받은 정보를? 개공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누구한테 제공하겠어요? 개공에게만 제공합니다. 왜? 정보망을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니까? 개공들끼리니까. 아셨죠? 개공들끼리. 그리고 개공으로부터 이번에 의뢰받은 정보와 다르게나 혹은 차별 공개하거나 외익을 공개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정보 공개 규정 위반이에요. 아셨죠? 그럼 이거 위반했으니까 제재는 뭐겠어요? 행정처분은 지정은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몇 대 몇이라고? 1대 1이다 이렇게. 지정 취소와 1대 1. 그 위에 보면 지정 취소라는 건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럴 그 다음에 지정 취소 사유가 좀 나오는데 누가? 네, 국장밖에 없어요. 누가 자리에? 국장은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까지 넘어가시고 뒤에 보면 그리고 항상 취소 처분 전에는 말할 기회를 줘요. 그게 뭐라고? 청문이에요. 청문을 우리가 사전 절차라고 하죠. 처분 이전에 하는 거니까. 그런데 누가 하겠어요? 청문을 실시할 때? 국장이 하겠죠. 누가라는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국장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 개인의 사망이나 법인의 해산은 죽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때는 청문을 실시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근데 이 경우를 빼고는 뭐 해야 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좀 쉬었다 갈까요? 네.